최근에 이런 유니폼 사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각종 SNS에서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대체 어디서 온 찌라시인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영국 풋볼 365라는 매체에서 손흥민은 페네르바체에서 무리뉴와 만날 수 있는 5명 중 하나다. 루카쿠와 함께 손흥민 선수는 페네르바체에서 무리뉴와 재회할 수 있다라면서 토트넘에서의 방출설을 보도했다. 손흥민 SNS에 페네르바체 팬들의 댓글이 쇄도했다. 튀르키예로 알아. 손흥민 선수의 이 SNS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튀르키예 팬들이 완전히 도배를 했다라고 하죠. 페네르바체로 와라. 제발 무리뉴와 함께 와라. 이러면서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게 뭐야 이 갑자기 이러면서. 아무튼 무리뉴와 토트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무리뉴 감독을 리그컵 결승전 직전에 경질을 했다. 그러나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두 선수를 무리뉴가 끌어냈다. 무리뉴 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선수였던 손흥민은 70경기 동안에 29골과 25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유럽 엘리트 클럽 이적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으나 이 튀르키예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무리뉴와의 재회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토트넘은 케인 이후 시대에 대한 엄청난 불안을 느꼈고 이제는 손흥민 이후 시대도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토트넘이 살펴봐야지 왜 니들이 왜 그걸 살펴봐? 그건 토트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찌라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서 튀르키예 언론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튀르키예 매체들이 손흥민의 이적을 사실상 확정짓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튀르키예의 스포츠 디지털레라는 이런 이제 매체에서 레비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진짜 손흥민이 이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오는 겁니까? 제발 헛소리를 그만해라. 손흥민이 페네르바체로 이적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손흥민 선수가 현 시점에 페네르바체를 갈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왜 가냐 거기를 갑자기. 그리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다. 1년 남았다. 어딜 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짜증 섞인 반응을. 이런 손흥민의 이적설이 최근에 많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2021년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거든요. 이때 이제 재계약을 맺어서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대개 축구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이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축구 선수들이 1년 내지 2년 남았을 때 다 이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럽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남을 때 이적을 해야 이적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재계약 소식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들이. 자, 근데 일단 당장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재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적설로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 이런 이슈도 또 있었죠.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이 최근에 굉장히 화두였었습니다. 영국 매체인 TBR 풋볼이라는 이 스포츠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라는 클럽, 이 클럽입니다. 여기는 손흥민과 살라에게 돈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 2025년 여름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에 대해서 토트넘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토트넘이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팔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옵션 중에 하나다. 판매를 하게 되면은. 스포츠 매체 ESPN에 따르면 알 이티하드 이적료 6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860억 원과 보너스를 포함한 비드를 통해서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또한 개인 계약으로만 4년에 1730억이라는 거금을 약속했다. 그럼 연봉이 450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정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인데요. 이거는 중견기업. 아무튼 그래서 손흥민 왈 PL에서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다. 아직은 사우디 이적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면서 이적설을 일축을 했었죠. 그 밖에 이적 관련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이 유튜브에 떴었어요. 이 썸네일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왔는데 레비 회장 마침내 손흥민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이 시간부로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가 아니다. 손흥민 맨시티와 3년 계약 성사 공식 발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다가 제가 아침 먹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거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유튜브인지 제가 따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적설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독일의 스포르트1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이 득점왕을 한 직후에 손흥민은 2025년까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선수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같은 B클럽에서 뛰기에 충분한 선수가 되었다. 그래서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안첼로티 감독은 손흥민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당시 트랜스퍼 마케트라는 스포츠 매체에서 띄운 거였어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득점왕 직후니까 이적료는 대략 75M, 그러니까 하나로 한 1,100억 정도의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또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알에서의 선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런 손흥민의 레알설은 꽤나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선발 못 가지 않나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외신에서는 일단 손흥민의 레알설 자체는 꽤 많이 보도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튼 토트넘이랑 레알 자체가 엮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모드리치도 그렇고 베일도 그렇고 이 토트넘에서의 에이스들이 레알로 항상 이적을 했었던 그런 이제 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지금 현재 토트넘의 에이스니까 레알이랑 이제 좀 많이 묶었었어요. 여러 좀 외신 매체들이 선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은 많이 묶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알뿐만이 아닙니다. 뮌헨 이적설이 또 굉장히 많았었죠. 2018년, 2021년, 2023년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 못할 때 시절 모두 다 있었다. 뮌헨 이적설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있었다. 커리어 하이 시절이던 2021년에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뮌헨은 손흥민 영입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현재 팀에 있는 윙어인 그나브리, 코망, 자네보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으며 대표팀에서도 그는 지금 현재 에이스다. 커리어 로우 시절이었던 2023년 약간 부진했던 시절 영국 매체 캐치 오프사이드에 따르면 31세 선수에게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뮌헨은 최소 절반의 가격인 540억 원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독일 유스 출신인 손흥민의 경우에는 적응에 문제가 없다. 일단 굉장히 큰 메리트다. 그래서 뮌헨이랑 엮이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뮌헨 이적설이 또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독일 언론은 뭐라 그랬느냐.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뮌헨은 이적설은 있었지만은 뮌헨이랑 손흥민의 이런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적설은 많이 나왔는데 대화는 없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유벤투스랑도 묶인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절이죠.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계획 중이야. 유벤투스는 아론 램지, 더글라스 코스타, 베르나데스키를 매각해서 8천만 유로, 약 1,072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손흥민을 위한 영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만약 스퍼스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친다면 손흥민을 포함한 플레이어들이 이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투토 유베라는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1억 유로의 가격표를 붙일 것이다. 다니엘 레비가 굉장히 비싼 가격표를 붙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서 유벤투스가 큰 지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유벤투스의 매체에서 또 이렇게 평가를 또 내렸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역시 날카롭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021년에 해당 시즌 토트넘과 손흥민은 4년 재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이죠. 여기랑도 최근에 이적설이 또 터졌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름에 따르면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면서 PSG는 발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에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PSG가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며 PSG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잠시 재계약 협상을 중단한 것을 포착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영입 계획까지 끝마쳤다. 토트넘은 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손흥민과의 계약을 마치고 싶어 하면서 손흥민의 선택만이 지금 남은 상황이다. 선택에 따라서 그는 파리의 유니폼을 내년 시즌에 입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이슈입니다. 이전에 봤던 레알, 뮌헨, 유벤투스보다는 그나마 가장 좀 현실적인 이적설이기는 하다. 그나마 아무튼 이러한 이적설 자체는 굉장히 많았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적을 할 수 있느냐 재계약 없이 떠날 의사만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의사가 있으면 떠날 수는 있어요. 토트넘이 책정할 높은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클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파리 생제르맹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들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가 있다. 레알의 경우에는 현재 갈락티코 3기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영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뮌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적 제의 횟수가 빵이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두 개의 옵션이 그나마 현실적인 옵션이고, 선발이든 후보 자원이든 손흥민 선수 자체는 일단 타 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다. 금액이 싸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 자체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자원이라도 쓸 수는 있으니까요. 선발을 떠나서 워낙에 또 뛰어난 선수인 거는 맞으니까. 자,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정말 뭐 이적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도 제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현실적인 옵션으로는 토트넘 종신이 있다.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의 경우 토트넘에서 438경기 161골 7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주장이고요.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이미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선수직을 마무리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토전드로 남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커리어와는 무관하게 뭐 트로피를 들어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토트넘의 레전드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다. 토트넘 종신,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옵션, 일단 재계약을 하고 나중에 사우디로 이적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토트넘과 일단은 연장 계약 옵션을 체결을 해서 계약 기간을 2년까지 늘리고 그 2년 뒤에 사우디로 이적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당장은 손흥민 선수가 안 가겠죠. 지금 당장은 무조건 토트넘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옵션 체결하고 한 2년 정도 후에 뭐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급여 및 대우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사우디니까. 다만 사우디 리그를 먼저 접했던 PL 선수들의 이 사우디 리그에 대한 평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사우디 리그로 갔던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리그 수준도 낮고 관중 수도 낮아가지고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사우디 리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다. 다만 연봉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에 1,700억, 4년에 1,800억 이러니까 연봉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이기는 하다. 가능성은 있다, 미래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리그에 본인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일단은 가능한 옵션이기는 합니다. 의사만 있으면. 자, 그리고 다음 옵션 3. 재계약 후에 타 팀 이적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재계약은 무조건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당장은 토트넘과 영장 계약 옵션을 일단 체결을 하고 2년 정도 뒤에 이적료와 연봉을 낮추는 방향으로 타 팀에 이적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제 좀 선발보다는 좀 로테이션 자원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타 팀으로 이적을 할 수는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뭐 유벤투스급 클럽, 이런 좀 빅클럽의 경우에는 이적료와 연봉을 낮출 수 있는 경우에만 그나마 이게 가능한 이적이 될 것이다. 선발이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해야겠죠. 뭐 어쨌든 롯데 자원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뭐 영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막말로 뮌헨이 뭐 다이어도 가는데 충분히 갈 수가 있기는 하다. 대신에 선발과 연봉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빅클럽에 가게 된다면은, 빅클럽 이적의 경우에는 커리어는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팬분들이 가장 바라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가 좀 아쉬우니까, 토트넘에서 이제 어떤 트로피를 들어올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손흥민 팬분들이 가장 좀 원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봤던 유튜브 썸네일의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갈 일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온더볼 및 탈압박을 중시합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오프 더 볼, 그리고 역습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맨시티의 전술이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맨시티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전술이 맞아야 갈 거 아니야. 근데 전술이 안 맞으니까 애초에 맨시티를 갈 수가 없어요. 리버풀의 클롭이라든지 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든지 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느냐, 그거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점유 축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점유 축구의 카운터 유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맨시티나 리버풀의 카운터 유형의 선수입니다. 역습을 잘하고 오프더볼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전술에 맞기 때문에 영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뉘앙스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손흥정 감독님이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는다. 연봉이 하나도 없어도 너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구단에서 행복하게 공을 차다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축구가 좋아서 했듯이 은퇴할 때도 돈이 아닌 행복의 가치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택은 손흥민 선수의 몫이다.
나중에 뭐 사우디리그로 갈 것인지, 뭐 아니면은 토트넘에 종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빅클럽으로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서 빅클럽을 가서 뭔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인지, 많은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선택은 손흥민의 몫이다. 손흥민 선수도 일단은 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 워낙에 잘하니까 뭐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의 얼굴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엔 손흥민 선수도 개인이거든요. 결국에는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간에 본인이 행복한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가 또 많이 또 재밌는 경기를 많이 봤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행복한 쪽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